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6월 14일 연변 조선족 자치수 창립 기념일까지 54일이 남았습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하동평이 6일부터 8일까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소를 인솔하고 우리주에서 중앙과 성당위 인대사회의 정신 관철 시달 및 전성 민족지역 경제사회발전 정황에 대해 조사연구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장태범, 부주임 림송, 비서장 남성근이 조사연구에 배행하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소경화가 조담에 참석했습니다. 조사연구소는 7일 연길에서 조담회를 소집하고 우리주에서 중앙과 성당위 인대사회의 정신을 관철 시달한 정황, 전주 민족지역 경제사회발전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련 직능 부문과 상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하동평은 우리주의 중앙과 성당위 인대사회의 정신 관철 시달 성과 및 최근 몇 년간 우리주가 경제사회 발전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앙인대사회의는 신시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데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인대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요구에 따라 지방당위가 당중앙의 국정방침을 관철시달하는 결책과 포치를 둘러싸고 지방 실제와 결부에 인대사업의 정치 속성, 민주 속성, 법치 속성 및 인민 속성을 견지하고 직능 발휘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과 개혁, 난관 공략 임무 수행에 더욱 잘 조력해야 합니다. 하동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우세를 잘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변경통상구 산업 발전을 추동하며 산업으로 변강이 부유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생태 우세를 잘 발휘하고 생태리민, 생태위민 발전의 길을 잘 걸어나가 대중에게 훌륭한 생태 환경을 남겨줘야 합니다. 특색문화 우세를 잘 발휘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드팀없이 근본 방향으로 삼으며 지속적으로 민족 단결 진보 시범 건설 사업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동해야 합니다. 정치 우세를 잘 발휘하고 민족 지역 정책, 서부 개발 정책과 변경 정책을 참답게 연구하며 정책적 혜택을 일정 발굴 방출해 연변 경제사회 발전에 일조해야 합니다. 우리 주에 있는 기간 조사연구소 일행은 선으로 혼춘시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 동부가 다국전자상 거래산업단지, 도나시 길림오동 야급집단 연변야급 3기 개소 대상구, 발해호 야간경제집결구, 홍석향 중성민속촌, 동북석유제품교육센터 등 곳에서 조사연구를 깊이 펼쳤습니다. 주당위 통전부는 8일 중심을 둘러싸고 발전에 봉사하는 것을 주제로 당외 지식분자들을 조직해 우리주 중점 대상과 중점 기업에서 조사연구 고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고찰단의 손으로 길림 오동 야급집단 연길주식유한회사, 연길 커시안 의료기계유한회사, 연길시 금성미디어유한회사, 연길 공룡박물관, 연길 공룡왕국 대상 시공 현장, 연변 노동자문화예술중심 대상 건설 현장, 연길시 한식부 식품유한회사, 연변 국태시인 에너지 자동차 유한회사, 길림 한정 인삼유한회사를 고찰했습니다. 길림 오동야급 집단 연결주식유한회사, 연결 커시안 의료기계 유한회사에서 고찰단은 기업 책임자의 정황회보를 청취하고 기업에서 생산하는 약품 종류, 성능과 제품 시장 수요량 등을 의뢰했습니다. 연길 공룡왕국과 노동자문화예술중심 대상 현장에서 고찰단은 대상 진척 정황, 내부 오락시설 건설 정황 등을 요해했습니다. 주당위 통전부에서 소집한 저담회에서 당외 지식분자들은 돌아보고 들은 것을 통해 중점 기업과 대상을 참관한 감수를 말하고 적극 권은 헌책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환은 전주 당외 지식분자들이 우리주 경제사회 발전의 한 중요 기여에 대해 긍정을 표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당외 지식분자들이 깊이 학습 터득하고 정확히 파악해 자각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주인공 사명 임무를 짊어지며 계속해 당위 정부의 조사연구단, 두뇌 집단, 인재 비축고, 방조 부축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 보도판공실에서는 오늘 연변 조선족 자치수 창립 70주년 경축활동 소식공개회를 소집했습니다. 소식공개회에서 부주장이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활동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윤조휘가 경축활동 준비 정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활동은 주왕민족 사업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20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소집을 맞이할 즈음에 거행하는 활동으로 의의가 중대하고 영향이 심오하며 주당위와 주정부에서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경축활동 준비 사업을 가동했고 각급 지도자, 각급 각 부문과 전주 여러민족 인민의 대폭적인 지지하에 시간이 긴장하고 임무가 무거운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병 전염병이 초래한 불리한 영향을 극복하고 앞서 계획하고 일찍 배치했으며 적극 대응해 재반 사업이 착실히 질서 있게 추진됐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활동 중대사항 30항을 공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활동 준비사업 진척 정황 및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 보도매체 기자들과 함께 교류했습니다. 标志整体造型静动结合，灵动飘逸，寓意在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坚强领导下，延边发展进入新时代，延边奋力谱写新篇章。 자치주 창립 70주년 중점 건설 공사인 연길시 연화로 연장 공사가 한창 공사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연길시 도로망 구조를 한층 최적화하게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각종 시공 차량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로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연화로 연장 공사 총 투자는 1억 4천만 원이고 도로 전체 길이는 2.4km이며 동쪽의 신민 북거리에서 서쪽으로는 연천 북거리에 이르는데 민주거리, 민창거리와 교차됩니다. 도로 너비는 30m인데 그중 차량 주행 도로 너비가 22m입니다. 이 도로는 6차선 도로로 그중 비기동차 부분이 2차선이고 양측 인도 너비가 4m입니다. 공사에는 로반공사, 옹벽공사, 빗물도관공사, 오수도관공사, 표층공사, 조명공사와 록화지대 및 작은 다리 하나가 포함됩니다. 目前我们已经完成挡土墙工程、涵洞工程的全部施工内容，路基工程和雨污水管线工程已经完成对应总量的70%，现在正在进行承台和墩柱的施工。下一步，我们计划7月中下旬完成剩余的路基工程和雨污水管线工程的施工，7月底完成桥梁工程的施工，8月完成水稳及面层工程的施工。 전국 로혁명 근거지 선전사회의가 9일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 기간 중국 우주정거장 우주비행사 진동, 류양과 최욱철이 손에 로혁명 근거지의 새 모습이 담긴 6장 사진을 들고 대회에 문안과 축복을 보내왔는데 그중에 우리주 로혁명 근거지인 광동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로혁명 근거지와 로혁명 근거지의 인민은 당일행도 하는 혁명사업과 새 중국 건설에 거대한 희생과 중요한 공헌을 했고 오늘날 로혁명 근거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면서 전국의 로혁명 근거지 인민과 로혁명 근거지 사밀군들에게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전시 과정에서 우주비행사 류양이 들고 있는 사진이 바로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조감도였습니다. 고향 사진이 우주정거장에 등장했다는 소식이 재빨리 전해져 연변 로혁명 근거지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前2天看到那张照片之后，真的觉得啊，我们村真是好，就风景如画，确实挺美的，然后也感到自豪。 올해 4월 중국 로혁명 근거지 건설 촉진회는 국가 유인 우주 비행 판공실과 협조해 중국 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가 로혁명 근거지의 새로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연변은 중점 로혁명 근거지이며 동북항일연군이 일본 침략자와 피 흘려 싸운 곳이었기에 로혁명 근거지의 새로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잘 골라야 했습니다. 우리주 로혁명 근거지 건설 촉진회는 전주 범위에서 여러 곳의 로혁명 근거지가 융성 발전하는 사진을 골랐고 신주 14호 우주비행팀이 우주정거장에 가져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광동촌 조감도가 전국 범인의 로혁명 근거지 사진 100여 장 중에서 선정됐습니다. 광동촌은 틀림없는 로혁명 근거지입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시기 자료가 남아있는 열사만 해도 20명가량입니다. 그들의 두려움 없는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아름다운 광동촌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스금평 총석에는 광동촌을 찾았는데 이는 광동촌 역사에서 리정비적 의의가 있는 대사입니다. 총석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달려온 광동촌에는 최근 년간 만족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这几年呢，工农村可以说是飞速的发展，在水稻种植和大米加工方面。然后这个村呢，目前引进乡村旅游的项目，然后也成为了省内远近闻名的网红打卡地。相信呢，在乡村振兴这个工作的引领下呢，我们光农村会越来越好。(1977년 6월 15일) 모택동 선집 제5권 조문판이 전주에서 발행됐습니다. 1977년 12월 31일 연길 텔레비전 중계소를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의 전신인 연길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개칭하고 제4채널로 방송했는데 발사 공률이 1kW였습니다. 1978년 1월 11일 중앙교육부에서는 연변 제1중학교를 교육부 중점학교로 결정했습니다. 10일 오후에 있은 중국 축구 1급 리그 대련 경기구 제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팀은 허파의 페널티킥과 윤창길, 리룡이 넣은 골로 청도 홍사팀을 3대1로 이기면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경기에서 연변 룡정팀은 줄곧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상대방을 몰아세웠습니다. 전반전 23분경 룡정팀 리강 선수가 후방에서 찔러준 장거리 패스를 받고 슛을 하려다 상대 골키퍼가 반칙을 하면서 룡정팀에게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허파가 키커로 나서서 가볍게 페널티킥을 골로 성사시키면서 연변팀은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30분경 허파의 침투 패스를 받은 윤창길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가볍게 넘기고 정확히 골대 구석에 차 넣으면서 추가골을 뽑아내며 룡정팀은 2대0으로 앞섰습니다. 35분경 청도 홍사팀이 룡정팀의 수비 실수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40분경 룡정팀은 다시 후방에서 올린 장거리 패스를 통해 리룡이 금지 구역안까지 들어가 가볍게 골을 성사시키면서 연변팀은 3대1로 앞서 나갔습니다. 경기 후반에 들어 두 팀은 모두 골을 넣지 못했고 룡정팀이 1급 리그 2연승을 거두었습니다. 7월 15일 연변 룡정팀은 제남 흥주팀과 제4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